자,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현재 주가 79,400원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지금 흐름 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장에선 가장 큰 재료는요, 엔캠의 글로벌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입니다. 그래서 중국 CATL 등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와 5년간 1조 5천억이 되는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엔캠은요,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쪽에서도 거점을 이미 구축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전해액 시장 확대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료가 이렇게 강력함에도 주가는 바로 뻗지 못하면서 조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는데 강하게 못 가는 건 지금 흐름에서 정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같은 구조 안에서 정리가 어디까지 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만 집중을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 끝났다면 저점이 어때요? 무너져야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구조는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가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점 이후에 분명한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점은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깨질 자리인데 깨지지 않으면서 완전한 붕괴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한 하락 전환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정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느냐? 엔캠 지금 글로벌 공급 계약은 완전한 새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24년부터 25년까지 수급 확대 기대가 계속적으로 누적된 그런 재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지금 먼저 가격에 들어왔는데 그런 기대가 완전하게 가격에 들어갔는데 특히 CATL 이런 계약 규모는 팬더멘털 변화이자 세계 최대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이 세계 최대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면서 이제 이 물량을 전제로 해서 26년 분기부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지금은 소화를 갖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크게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조정일 때 어때요? 거래량이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말라 들어가고 있는 건 투매의 성격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아니죠. 바로 정리와 함께 소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좋은 재료들로 추격을 했다가도 조금 밀려버리면 어때요?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매도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때요? 후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은 계속적인 이런 상승 파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손익이라는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는 들쑥날쑥하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기관과 금융투자들이 계속적인 순매수세가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이런 상승 파동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기관과 금융투자들이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들쑥날쑥한 흐름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수급이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다시 보면요. 지금 같은 정리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기관과 연기금이 좀 중심이 되면서 기관은 글로벌적인 공급 계획의 가치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주가를 만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선반영이 됐습니다. 소화 구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가 79,700원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고점이 어디였죠? 10만 원대에.
이 구간을 넘어서면 어디까지? 8만원, 8만 5천원 중반대까지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만원대 테스트가 또 다시 한번 나오면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전고점에 대해서 테스트가 한번 나오면서 지금 여기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하면 1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외부 기사만 보고 단순히 재료만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구조 놓친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지금 같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관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상승을 만들어 가려면 어느 정도의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 돌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탈이 보이면 어때요? 손절을 한다는 거죠. 또 호가가 순간적으로 비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진다는 거죠. 이런 반복들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을 흔들리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앵킹 같은 경우는요,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런 하락 파동을 만들고 상승이 만들어 갔을 때도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요,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요, 이런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단기적인 고점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렴하는 걸 통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은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자, 목요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금요일 장 마감 이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서 한 번쯤 방향성의 테스트를 보이기 좋은 날이 바로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장 마감과 장 시작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 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 뭐 최근 조정 기준선에서 이탈이 나오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매물대가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래량과 함께 충분한 소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장 초반에 주도권이라는 게 누가 갖고 있는지,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준 같은 것들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죠.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 확인을 하면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잡아야 되면서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이탈 기준을 잡으면서 대응이라는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준이라는 걸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 정도만 지켜달라. 왜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 기준에서 우리는 다 나갈 겁니다. 왜냐?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준이 들었을 때 욕심이 나더라도 우리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걸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제 기준을 넘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탈출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손해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지 좀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하나오션을 좀 보실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11만 8천 원에 좀 잡으셔라. 그러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대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매집 포착 확인했고 정배열 전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을 좀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시가 11만 4,9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죠? 11만 8천 원에는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잡아드렸죠. 자, 당시 이 미 해군 MRO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그러면서 보수라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북미양 함정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거래량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호가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차분하게 비중을 채우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인데요. GST는 사실 수익보다도 대응이 좀 더 중요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또 어떻게 드렸냐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렇게 드리면서 GST 향후 구간에 대한 전량의 매도와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격이 과열됐고 매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젠지 보여드리면 1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고점이었죠. 전날 1월 5일 날 최고 32,800원을 찍으면서 좀 강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당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냉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에 대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꽤나 매도 물량들이 심상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큰 변동성까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까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계좌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날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요. ABL 바이오 18만 8천 원에서 잡으셔라. 목표는 24만 5천 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조금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이때였죠. 시가 18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8만 8천 원에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고가 전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보셨는데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기술 수출의 계약에 대한 산업적인 신뢰도가 차트에 먼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길었지만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하방에 대한 견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5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으로 만들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엔캠은요, 전해익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기준에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구조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엔캠은 전해익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리튬이온, 이온 매개체로서의 핵심적인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체가 흔든다고 하더라도 명분 없이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과 글로벌적인 계약을 확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히 CATL 5년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계약이 단순한 매출로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확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만드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앞으로 이런 ESS를 전액 비중을 26년까지 약 40% 수준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메모리 재고가 아니라 사업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거점 생산의 확대도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실적에 대한 기반 재료는 앞으로 차트에서 말씀드린 선반영과 소화와 함께 실적에 대한 반영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나타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재료가 없어서 조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기업 체질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붕괴가 안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 지금 같은 구간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이유라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상승이다. 왜냐? 본인들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 같은 거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무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 말씀드렸죠? 아래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하신 분들 위에 있는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면 구독 인증 부탁드리고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이 나왔는데 야, 하락이 나왔어, 엔캠 다시 한번 또 바닥을 기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처럼 그렇게 엔캠이 끝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기대와 함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확대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건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2차 전지가 바로 엔캠이 만드는 전해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곳에서 기준이 없다면 흔들림 속에서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손익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큰 수익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엔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